이것만 보면 끝. 오늘의 핵심 이슈를 전하는 이슈 오늘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간 우리의 일상이 또 한 번 달라집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완화됐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다시 제한됩니다. 그동안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방역 패스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다만 마트나 결혼식장처럼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의무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1인을 동반하는 것만 허용되고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가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인데요. 이번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슈 오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역 조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방역 조치를 보면은 이제 몇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방역 패스거든요. 근데 이 방역 패스라고 부르는 조치는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예방 접종을 강제하면서 이동을 좀 제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그룹은 한 20대 이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금 타겟팅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또 돌파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는 상황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살 미만의 예방접종을 많이 맞지 않은 학생이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되죠. 60세 이상이 한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연령군 안에서 지금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도 많이 늘고 지금 이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방역 패스라고 부르는 거는 이 그룹 안에서는 분명히 이동을 제한하거나 하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실 이 연령대에서 저희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3차 접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3차 접종도 지금 현재 원활하게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더욱이나 또 지금 이번에 추가 조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방역 패스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 참여가 필요한 조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들이 본인들의 수입을 깎는 이런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번에 조치는 저는 제한적으로밖에는 작동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동 자체를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유가 지금 현재 젊은 층의 감염도 그렇고 60대 이상의 감염도 그렇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접촉 자체를 좀 줄이지 않는 한에는 아마도 지금의 확산세는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6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발생할 코로나19 확진세는 분명히 이번 주에 전부 다 감염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다음 주까지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한적인 조치들이 시행이 된다면은 분명히 효과는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이러한 그 방역 패스에서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빠지고 이제 맞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음성 확인서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역량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지난주에 하루에 최대 한 55만 명까지도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성인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만 매일 검사를 받아도 30만 명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 방역 패스 도입이 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 백신 접종에 조금 더 기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앞서서도 해주셨지만 계속 3차 백신 접종을 하고 4차를 하고 이렇게 맞게 되면 의학적으로 조금
3차, 4차 좀 백신 접종을 계속 할수록 의학적으로 이게 괜찮은 건가 싶은 의문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예방 접종의 횟수가 늘어나게 돼서 그런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현재까지 3차 접종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국가들에서 나온 임상 데이터를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주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시행한 지가 벌써 한 서너 달 됐고 이미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80%, 그다음에 20대에서 50대까지는 한 60% 정도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데이터를 봐도 2차 접종에 비해서 3차 접종이 조금 더 부작용이 많다거나 심하다는 보고는 없었기 때문에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일단 인천의 한 교회에서도 또 800명이 넘는 인원이 연관이 된 상황에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조금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동선을 잡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 다시금 코로나19 초기 상황처럼 좀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가 주의하고 있는 지금 변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국내 유입되는 거를 지연시켜야 되고 들어오더라도 지역 사회에서 확산되는 거를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가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이에 대한 주의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진짜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감염자가 본인의 동선을 이제 속인 점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한 접촉자가 500명 정도였는데 지금 800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임상적인 양상이라던가 전파력, 면역 회피에 대한 증거들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이 지역에 한해서만이라도 좀 특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면은 취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게 어디까지 퍼졌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넘어섰다고 보세요? 일단은 아직은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의 상황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이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속이거나 이런 거 없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접촉을 차단하고 검사에 적극적으로 좀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오미크론 변이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일부에서는 아예 선제적으로 빗장을 좀 걸어 잠궈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 또 상반되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입국 제한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자가격리나 시설격리와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러한 변이가 나왔을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과연 어느 수준까지 그러한 제한을 두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이가 사실 8개국에서 보고됐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보고된 이유는 그 국가들에서만 검사를 시행했기 때문이지 다른 국가들에도 이 변이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R 검사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19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변이 보고가 없다고 다른 국가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비록 변이가 발견됐어도 사실 아프리카 전역의 경우에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 이제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정도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각별한 경각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영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